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 내비게이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늘 우리나라를 방문하지요. 교황의 방한은 1984년과 1989년 요한 바오로 2세의 두 차례 방한에 이어서 역사상 세 번째인데요. 4박 5일 동안 머무르면서 아시아 카톨릭 청년대회와 음성 꽃동네 방문 등 주로 종교 행사를 갖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방한은 우리 사회에 주는 의미와 메시지가 매우 큰데요. 종교적인 차이를 넘어서 국민 모두가 그의 방한을 반기고 환영하는 이유일 겁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세월호 참사와 잇단 병영 참사 등으로 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갈등만 거듭하고 있는데요. 청빈한 삶을 실천하면서 낮은 곳을 향해 온 프란치스코 교황이 암울한 우리 사회에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것을 기대해보면서 정치 내비게이션 목요일 순서 시작하죠.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현장성과 깊이가 다른 정치 해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의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목요일 정가레이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겨레 김희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부터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 방문 일정을 시작하게 되지요. 예, 오늘 오전 10시 반이면은 이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을 해서 이 닷새 동안 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 프란치스코 교황, 얼마 전에 이 방한준비위원회에서는 교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이 교황이 탄 비행기는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 이탈리아 로마 피우미치노 공항을 출발을 했습니다. 즉위 이후에 첫 아시아 국가 방문에 나선 거죠. 예.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한국으로 출발하기 직전에 트위터에서 한글로 한국 방문을 알리는 인사말을 올려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으로의 여정을 시작하며 한국과 아시아 전역을 위한 저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오늘 오전 10시 30분이면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을 하는데, 근데 이제 교황도 전용기를 타고 오는 겁니까? 교황청에는 전용기는 없다고 합니다. 예. 사실상 국가 수반으로서의 격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대신에 교황청에서는 교황의 외국 방문 때마다 민간 항공기를 빌려 쓴다고 하네요. 관례적으로 로마에서 출국할 때는 이탈리아 국적기인 알리탈리아 항공을 사용하고 또 다시 돌아올 때는 방문 국가의 국적기를 빌려 탄다고 합니다. 예. 이번에 한국 방문 때에도 한국으로 올 때는 알리탈리아 항공의 에어버스 330을 타고 오고 돌아갈 때는 대한항공의 보잉 777 비행기를 타게 될 예정입니다. 전세기입니다만 교황이 탄 비행기를 타고 있다는 것만으로 영미권에서는 셰퍼드원, 목자 1호기라고 부르고 있는데, 예. 에어포스원이라는 이 대통령이 국가 정상이 타고 있는 비행기에 빗댄 말이겠죠. 예. 근데 이 전 1등석도 없다고 그런 얘기가 들려요? 이 알리탈리아 항공 같은 경우에 원래 1등석이 없는 항공사라고 합니다. 교황들도 그래서 외국 방문 때는 한 등급 아래인 이 비즈니스석의 맨 앞줄에 앉는 게 전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전임 교황인 베네딕토 16세 같은 경우에는 전세기에다가 책상이나 침대 같은 걸 따로 설치해서 썼는데, 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다들 아시다시피 소박하고 검소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죠. 이걸 원하지 않아서 비행 내내 그냥 비즈니스석만 이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비행 시간이 이번에 11시간 30분인데 글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오늘 교황이 서울공항에 도착할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영접할 예정입니다. 청와대에서 어제 밝힌 내용입니다만, 박 대통령이 직접 교황이 도착하는 성남 서울공항에 나가서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로서의 위상에 적합한 예우를 갖춰서 영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은 교황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들에 대해서 외신들의 평가는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뭐 한 가지 참고로 보면 어제 교황이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한테도 서한을 보내서 국제사회가 이라크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인도주의적인 비극을 중단시켜달라 이렇게 호소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한국 방문도 그 메시지와 이어서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요. 이 분단된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주요 의미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입니다. 예. 실제로 교황이 즉위한 지 지금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지속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즉위 직후였죠. 지난해 3월 이 부활대축일 미사에서는 아시아의 평화가 있기를, 특히 한반도에서 평화가 회복되고 새로운 화해의 정신이 자라나길 빈다 이렇게 기원하기도 했었고요. 올해 초 신년 연설에서도 한반도에 화해의 선물을 달라고 주님께 간청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실제로 교황이 어느 분을 만나는지를 보면은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인사도 만나는지 알 수 있나요? 네, 방한 첫날인 오늘 오후에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게 되는데요. 예. 이제 제일 첫 일정은 그건 아닙니다. 첫 일정은 이 서울 종로구 교황대사관에서 개인 미사를 본 다음에 청와대에서 열리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다음에 박 대통령을 예방하는 거죠. 그런데 이 청와대 행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와 류길재 통일부 장관 같은 이 정부 공직자들을 만난다는 겁니다. 통일부 류길재 장관이 여기에 배석하게 된 것이 아무래도 눈에 띄는데, 예. 교황청 쪽에서 한국의 통일부 장관도 만나고 싶다 이런 뜻을 전달해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교황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 화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로 볼 수 있어서 과연 이제 통일 정책을 총괄한다고 볼 수 있는 류길재 장관한테 교황이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혹시 교황께서 개성공단이나 북한 쪽 방문할 일정도 포함이 돼 있나요? 어떻습니까? 예,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관측도 나온 바 있었죠. 북한 쪽에서 관계자들이, 그러니까 이 천주교 관계자들이 한국에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또 뭐 얼마 전에 추기경이 개성공단을 다녀온 것을 감안하면 교황도 그런 뭐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개성공단 방문이나 북한 관계자들의 남측 방문 또는 뭐 이 남북 합동 미사는 사실상 성사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교황의 개성공단 방문설과 관련해서 통일부 쪽에서는 이 북한 신자들이 오지 못할 경우에 개성공단 방문에 대한 실무선에서의 검토가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이걸 교황청 쪽에서 공식 타진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뭐 북한 쪽에서도 대표단을 보내지 않겠다는, 지금 시기가 좋지 않아서 대표단을 보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오기도 했는데요. 다만 교황청 쪽에서 페데리코 롬바르디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황은 항상 우리를 놀라게 해 오셨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렇다면 뭔가 어떤 서프라이즈 뉴스가 있지 않겠느냐, 방한 때 어떤 좀 주목할 만한 행보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말이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한반도의 평화 외에도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도 만날 예정이잖아요. 네,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이 지난 5월 30일 염수정 추기경을 통해서 교황과의 만남을 요청했죠. 예. 교황청에서는 한국 천주교회의 건의에 따라서 15일에 내일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에 이 세월호 유족을 초청을 했습니다. 교황은 미사 도중에 강론을 통해서 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을 위로하는 발언을 할 예정이고, 또 유족 대표들도 따로 만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취임 이후에 뭐 세계적인 거물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소외받는 사람을 향해서 낮은 곳에 임해왔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교황의 행보와도 일치하는 그런 일정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또 그 외에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되나요? 예, 뭐 일정을 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쌍용자동차 해고자, 밀양 송전탑 건설 예정지 주민 같은 당장의 뭐 사회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일정을
그런 일정이 눈에 띕니다. 예. 김군자 할머니, 강일출 할머니, 이용수 할머니 이렇게 생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8분이 교황 방한 마지막 날인 18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리는 이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에 참석하게 되는데요. 이 교황청에서 교황 방한준비위원회 위원들의 지속적인 요청을 수용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쌍용자동차 해고자, 또 해군기지가 들어설 제주 강정마을과 밀양 송전탑 건설 예정지 주민도 이 미사에 초청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이 초청을 받았다고 해서 교황이 이분들을 모두 만나게 될지는 좀 미지수인 그런 상황입니다. 예. 한국 천주교 교황방한준비위원회 쪽에서는 교황이 집전하는 미사에 초청받은 분들 가운데 세월호 피해자 유족 말고는 아직 개인적인 만남이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미사 당일 상황에 따라서 만남이 성사될지 여부가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얘기겠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번 주 토요일 광화문 광장에서 시복식 미사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네. 네, 세월호 유족들의 농성장도 이 광화문 광장에 있어서 혹시 강제 퇴거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되진 않았고요. 예. 일단은 뭐 교황과 한국 천주교 쪽에서는 세월호 가족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며칠 전에 이 방한준비위원회를 맡고 있는 강우일 주교가 대국민 메시지를 직접 내놨는데 여기에 이 세월호 가족들의 농성장 관련 언급도 있었죠. 방한 기간에 대규모 집회와 행사로 곳곳에서 많은 불편을 겪게 해드려서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게 첫 번째 이야기였고, 예.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는 국회는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농성 중인 이 세월호 희생자 가족의 염원대로 철저한 진상조사 그리고 규명이 이루어지도록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강제 퇴거 반대 입장을 밝힌 거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뭐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내쫓고 예수님과 사랑의 미사를 거행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강우일 주교 얘기가 이렇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특별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재합의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다. 타결될 때까지 그 자리에 계속 남아있겠다는 뜻을 전해왔는데 예. 그건 어찌 강제 퇴거를 시킬 수 있느냐, 이런 어떻게 내쫓을 수 있느냐는 그런 입장을 밝힌 거겠죠. 또 이때 이 기자회견에서 강우일 주교는 교황이 아니라 교종이라는 단어를 써서 눈에 띄기도 했는데요. 교종이요? 예. 네. 교황이란 명칭이 황제라는 그렇기 때문에 또 제국주의적인 인상을 풍긴다는 의미에서 교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한국 천주교 공식 용어집에 보면은 교황과 교종이라는 표현을 모두 쓸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황제 이미지를 지워버리자는 뜻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교종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광화문에서 이제 시복미사라는 게 열리는데 어떤 행사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뭐 저도 가톨릭과 인연을 뭐 과거에 맺은 바 있었습니다만 예. 참 가톨릭에서 성덕이 높은 분들이 선종을 하게 되면 돌아가시게 되면은 일정한 심사를 거쳐서 성인의 전 단계인 복자로 추대하는 걸 이 시복이라고 합니다. 예. 보통은 선종 이후에 5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생애 그리고 저술 또 연설 같은 걸 검토하면서 그리고 또 의학적인 판단이 포함되는 심사를 거쳐서 이 현직 교황이 최종 승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시복식에 이어서 시복식으로 이제 복자가 되고 나면은 시성식을 거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성인으로 추대가 되는 거겠죠. 강우일 주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종이 124위 순교자의 시복미사를 손수주례하고자 방문하는 것은 물질주의와 상대주의적 가치관에 파묻혀 사는 우리가 이 순교자들의 충성과 신의를 상기하고 본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성인이 될 분들을 모시는 자리인 것 같은데 이 비탄에 잠긴 세월호 유족들을 농성장에서 내몰아치게 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원래 의미에 합당하지 않다는 그런 뭐 철학적인 고려가 있을 수 있겠죠. 예. 결국 뭐 이렇게 되면은 세월호 유족들이 광장 한복판에서 텐트 농성을, 천막 농성을 지속하는 가운데 시복미사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 대책회의 쪽에서는 지금 이제 어떻게 할지 협의를 하고 있는데 특별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시복식 때에도 광화문 광장은 지킨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사를 방해하지 않고 원만한 진행을
도울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이제 교황의 비행기가 그 유라시아 대륙 어딘가를 지나가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겠죠. 교황의 전세기가 상공을 통과하는 나라를 지날 때마다 교황은 해당 국가 지도자한테 어떤 인사말을 내놓는 게 관례라고 합니다. 예. 이번 방한 때 중국 영공을 지금 통과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이 교황이 60여 년 동안 외교 관계가 단절됐던 중국에 보낼 메시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외신 소식도 있었습니다. 1989년이었죠. 요한 바오로 2세 전 교황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그때도 중국 영공을 통과하려고 했는데 예. 중국 쪽에서 반대를 하면서 이 당시 소련, 그러니까 지금의 러시아 영공을 통과했었죠. 당시 요한 바오로 2세가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한테 처음으로 라디오를 통해서 인사말을 전하면서 조만간 모스크바도 방문하길 원한다 이런 인사를 한 적도 있었는데 과연 중국 쪽의 메시지를 내놓는다면 어떤 메시지를 전하게 될지도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